문제를 보면 16 맞니 저거? 맞습니다. 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이게 xy에 다 절대값 씌워져 있는 그래프죠. xy에 모두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가장 편안한 방법은 그냥 절대값을 열어내고 얘를 그리는데 몇 사분면만 그리라고? 1사분면만 그리라고. 둘 다 양수일 때잖아 이게. xy가 모두 양수면 이걸 쫓아갈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4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했어? x축, y축 원점 대칭하라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해서 이어버리시면 마름모 나옵니다. 자, 이게 그래프를 그린 거고 함수는 아니라고 했지. 따라서 수능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라고 했고, 자, 이 도형의 넓이는 뭐 개 쉽죠. 얼마야? 얼마지? 32야? 네, 32 나오겠지. 마름모의 넓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얘랑 정확히 똑같은 재방송 다시 한번 해볼게. 이제 이 자체로는 시험 문제 나오기가 별 어렵습니다. 26다시 이제 8번을 보면 자,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라고 했는데 얘도 xy에 모두 절대값 씌워져 있죠. 그럼 둘 다 만약에 양수인 범위다 라고 가정하면 절대값이 그냥 열어질 테고, 그럼 y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1사분면에 쟤만 그려내시고,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면 0일 때는 1을 지날 거야, 그지? 그리고 2일 때는 0 지날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그래프를 그린 후에 이걸 다 대칭 이동하면 끝이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자, 조금 삐뚤어졌는데 이게 왼쪽에 있는 그래프란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수학 상에서 보면 이건 직선 맞지? 직선 맞는데 m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먼저 찾아야 되죠. m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m에 관하여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1,1을 항상 지나지. 이 정점 방정식이고, 두 번째 1,1을 항상 지나고 알 수 있는 게 m은 기울기입니다. 그죠? 이게 수학상의 뒷부분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는 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x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겠고 x의 개수가 m이니까 m은 기울기 맞아요. 내가 그냥 항등식 이용해보면 1,1 무조건 지나야겠지. m의 값에 상관없이. 그럼 저 직선을 그릴 때 1,1을 먼저 찍어야 돼. 여기는 무조건 지나는데 만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만나는 경계가 이렇게 그려질 때 만나고요. 이게 m이 0일 때, 기울기가 0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질 때 또 만나지.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죠. 맞습니까? 이게 만나는 경계고, 항상 직선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기울기가 증가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저 직선은 여기는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일 때죠. 여기서 기울기가 커지면 이렇게 돌아가겠지.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가다가 0이 되면 딱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안 만나려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겠죠. 만약에 기울기가 0보다 크면 당연히 만납니다. 이 점 지나는데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그리던
이렇게 그리던 무조건 만나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는 작고, 기울기가 커지면 기울기의 부호 상관없이 반시계로 회전한다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절대값 기호에 우리 필요한 부분은 다 가르쳐 드렸고 이제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값 기호를 그려봤으니 가우스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자, 가우스 함수를 그릴 텐데 제가 여기 뭐 특별한 운정 저연 뭐 이런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3번까지는 필요 없어요. 1번, 2번만 완벽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1번, 2번만. 자, 얘는 그러니까 유형이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 함수 그리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1번, 2번을 제가 지금 그려볼 텐데 둘 다 결론은 암기하시는 편이 좋아요. 얘는. 이건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 그림을 그려라 라고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더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그려내시면 돼. 근데 절대값이나 가우스 기호나 유사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절대값이 나오든 가우스 기호가 나오든 1순위는 정해져 있어. 범위를 구분하셔야 돼. 범위를. 자, 가우스 기호 우리 다 옛날 앞에서 연습했던 거 기억나죠? 2.5의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2로 나오겠지?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니까. 맞죠? 이제 잘 봐. 위에 거 먼저 구해볼게. 그러면 정역이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근데 요 안에 써있는 애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면 가우스 x는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1로 나오겠지. 그지 않니? 근데 x가 0 이상 1 미만이면 가우스 x는 0으로 나올 거야. 그치? 그리고 1 이상 2 미만이면 가우스 x는 1. 어쩌고 저쩌고니까 1로 나올 겁니다. 그럼 각각에서 y가 가우스 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 d도 다 똑같겠지. 빠짐? 잘 봐. 그럼 좌표축이 조금 잘 안 보이게 좌표축은 제가 파란색으로 그리고 저 그래프는 흰색으로 그려볼게. 자, 지금 그려보면 즉 마이너스 1 이상에서 0 미만에는 y라는 애는 죄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0 미만이니까 이쪽은 뚫려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0 이상 1 미만에서는 y는 0, 즉 x축이야. x축. 0 이상 1 미만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1 이상 2 미만에서는 1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보나마나 같은 규칙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한도 끝도 없이 그려지겠죠. 그지 성주야? 이 강의실 완전 덥지 않니? 여기 무슨 대구야 여기. 너무 더워. 에어컨을 킬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지금 난방으로 해서 고장나. 자, 이거 소위 말하는 계단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계단 모양. 가우스 x는 제가 지금 그려봤잖아.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은 뚝뚝 떨어지는 불연속 함수로 그려져요. 이게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랑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면 꺾일지언정 다 붙어있지. 근데 여기는
경계마다 다 떨어져 있죠. 맞습니까? 됐지? 자, 이제 그러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2번을 그려볼 거야. 2번을 그려볼 텐데 잘 보시오. 뭐 2부터 3까지니까 제가 한번 정확히 3일 때는 3입니다. 지금 요걸 안 찍었네. 큰일 날 뻔. 정확히 가우스 X에 3 집어넣으면 3 나오죠. 여기 점 하나 더 찍어주셔야 돼. 마지막에. 자, 이제 2번을 그려보면 이 범위에서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Y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이 되겠고 이 범위에서는 가우스 X가 0이니까 Y는 X로 그려질 거고 이 범위에서는 가우스 X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 다음도 마찬가지겠죠. 뭐 제가 해보면 2 이상 3 미만은 가우스 X가 2입니다. 그럼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니까 이렇게 되겠고 X가 정확히 3이면 가우스 X는 3이고 그럼 이때 Y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빵이죠. 빵. 원래는 이렇게 될 거고 원래는 이렇게 될 텐데 X가 딱 3일 때니까 이건 그냥 0입니다. 0. 자, 이제 또 잘 안 보이는 파란색으로 제가 한번 그려보고 자, 이제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 플러스 1이래.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니까 0은 빼셔야 돼. 그때는 x 플러스 1이니까 y절편 1이고 기울기 1인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여기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0 이상 1 미만이면 y는 x로 그려진대. 그럼 0 이상 1 미만이면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규칙이 있을 것 같지 않아? 1 이상 2 미만이면 y는 x-1이니까 얘는 정확히 1일 때 영진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1이니까 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해보나 마나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히 3일 때는 여기 색칠이 돼야 되죠. 0이니까. 만약에 범위 제한이 없다면 계속 이렇게 그려지겠지. 사선 방향으로. 맞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만 나중에 어떤 이런 2차 함수랑 교점이 몇 개냐라고 뭐 판정을 하려면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알아야 되니까 지금 배우는 거고. 이게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올 일은 없어. 단독으로 나올 일은 없고 간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저는 3번은 풀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유제 26-12에 2번은 안 푸셔도 돼요. 26-12에 2번은 빼세요. 여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까지는 나중에 이 그래프들이 자연스러우면 손쉽게 그려낼 수 있을 거야. 결국. 지금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춥다고? 손에서 땀이 난다고? 자,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 볼 텐데 2차 함수 우리 어디서 배웠니? 수학상에서 이미 다 배웠죠. 다 배웠습니다.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정리만 하고 넘어갈 텐데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을 2차 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되겠고 근데 얘를 여차저차 바꿔서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는 걸 표준형이라고 하죠. 여기도 당연히 2차 함수는 0은 되면 안 되겠고 여기서 이제 외우셔야 되는 점만 볼게. 일반형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보면 이거는 그냥 꼭지점이랑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다 알 수 있지. 다 알 수 있고
여기 각각의 개수의 의미가 좀 다른데 얘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걸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일반형에서 하나는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축. 이거는 퍼펙트하게 암기하셔야 돼. 왜냐하면 매번 이 형태로 바꾸진 않을 거니까. 그죠? 그럼 축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A랑 B의 부호 알 수 있겠지? 아래로 볼록인데 축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A, B 부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랑이 관련된 애는 대칭 축의 위치예요. 둘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C는 뭐라고 부르니? 이 그래프에서 y절편이죠. x가 0일 때 y값이잖아. 그럼 y절편은 뭘 알려주는 거냐? 얘는 y절편이니까 전체 그래프에 얘도 마찬가지 위치를 알려주는 상수다. 이 정도 개념을 잡고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차함수를. 이 세 가지 외에는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인 거지. 알파 베타인데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이 세 가지 형태. 이게 2차 함수의 전부고 이미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다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면 이 2차의 개수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좁아지죠. 얘가 절대값이 작을수록 완만해지는 거고 뚱뚱해지는 거고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법만 좀 집중을 해볼게. 여기 좀 헷갈린 그래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배운 걸 이용해서 그려보려고 노력을 할게. 자, 먼저 얘는 우변이 x에 관한 식의 통째로 절대값 들어가 있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걸 그려낸 다음에 x축 아래 부분 접어 올리면 되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드셔야 되는 생각이 그냥 얘를 그리고 x축 아래 접어 올리시면 되겠네. 그럼 바로 그릴 수 있겠네. 1번은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원래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걸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렸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그림은 이 모양 될 겁니다.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참고로 1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압도적으로. 얘는 그냥 쭈그리. 얘는 사실상 뭐 거의 안 나오고. 자, 2번은 물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구분할 수도 있는데 얘를 잘 보면 제가 얘를 fx라고 하면 x제곱이나 절대값 x제곱이나 똑같지? 그지 않아?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자리에 절대값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나는 이제 이거 그려내면 되잖아. x에만 절대값 들어간 거. x에만 절대값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리라고 했지? x가 0 이상인 쪽만 그리고 좌우 대칭으로 찍어내라고 했죠. x가 0 이상인 쪽만 그리고 자 그러면 얘는 눈으로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1과 3에서 x축과의 교점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대칭축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3이니까 이쯤 어딘가 지날 것 같아요.
이게 x가 0 이상일 때 그린 거고 좌우 대칭으로 그대로 그려내시면 되니까 이건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2번 그래프지. 맞니? 이게 2번 그래프. 자, 3번은 y의 절대값이 들어갔어요. 얘는 그냥 한번 범위 구분해서 구해볼게. y가 0 이상이면 그냥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거고 y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자, 2번은 그렸다고 치고 얘는 인수분해 되죠, 둘 다. 얘도 전체부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똑같이 인수분해 되지 않겠어? 맞지? 둘 다 그려볼게. 둘 다. 자,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x축과 만나야 돼요. 그럼 대칭축은 1일 거고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제 잘 봐. 여기서 어떻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려질 때는 이거 지금 아래로 볼록이잖아. 언제일 때만 y가 0 이상일 때만 그려진다는 얘기죠. 아래로 볼록으로. 그럼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y가 0 이상인 부분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함수값이 음수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인 함수 중에 y가 음수인 부분만 그리면 돼요. 이게 위로 볼록인 애인데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최종적인 그래프는 이런 병신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좀 모양 자체가 병신 같지 않아? 잘 안 나와 시험에는. 그리고 게다가 함수야 아니야 이거. 함수가 아니니까 더 잘 안 나오죠. 그냥 그릴 줄만 알자라는 게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거고. 자, 이제 26-11번. 이건 뭐 좀 해설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포물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포물선 중에 2차 함수가 있어서 포물선이라고 써도 틀림이 없고 꼭지점이 3,4래. 근데 2차 한계수가 2죠. 그럼 2차 한계수가 2고 꼭지점이 3,4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바로 꾸며낼 수 있지. 그럼 이걸 전개하면 얘가 돼야 되잖아. 전개하면. 그럼 전개해볼게. 2x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12x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9, 2, 18에 4 더했으니까 22. 맞죠? 이게 얼마 나오면 되니? 뭐랑 같으면 돼?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이게 뒤에 있는 상수항이니까 얘랑 같으면 되지. 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a는 3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그죠? a가 3이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9, 2, 18 넘기면 4고 이거 둘 다 넘기면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니까 b는 마이너스 2 완전 제곱식이지. 집어넣어보시. 이건 뭐 간단한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두 번째는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다음 포물선 위에 있도록 실수 AB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제가 직접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조금 눈에 바로 들어오는 게 여기만 봤을 때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아니야? 맞죠? 2로 저 부분을 묶어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죠. 자, 위에 문제도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꼭지점이 어디니? A, 자, 이게 꼭지점이지? 맞아. 이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다라고 했냐면 이 위에 있대. 이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저 관계식 만족시키면 되죠. y좌표 자리에는 얘를 집어넣고 x좌표 자리에는 a를 집어넣고 자, 이거 다 넘겨볼게. 넘겨보면 자, 미지수 몇 개? 2개. 관계식은 하나.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근데 조건이 뭐라고 써 있을까 앞에? 실수. 실수인데 2차식 나왔으니까 완전 제곱의 합으로 눈에 들어오면 그게 제일 편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되지 않아? 여기 5를 1이랑 4로 쪼갰으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죠. 이 꼴로 안 되면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됐지? 자, 왜 이렇게 바쁘지? 또 중요한 게 나왔네. 아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수학 하에 실려 있지만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이건 수학 상에서 더 중요합니다. 2차 함수.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 이 내용. 교과서에는 보통 fx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2차 함수에 뭘 원하는 거냐면 부호를 조사하여라 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셔야 되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 다음에는 대칭 축을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y절편 보시면 됩니다. 각각으로 알 수 있는 게, 모양으로 알 수 있는 게 2차 한계수, 모양과 축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게 1차 한계수의 부호, y절편으로 알 수 있는 게 상수항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추가하자면 좀 복잡한 식은 함수값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4번이 제일 시험에는 많이 나와. 자, 그럼 제가 해볼게. 1번부터. 위로 볼록이죠? 2차의 개수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럼 음수가 돼야만 하지. 바로 구할 수 있어. 순서가. 이 책 순서 그대로 쫓아가시면 돼. 자, 2번은 B를 알래.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숫자 안 써있는데 1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자, 대칭축은 제가 외워달라고 했어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대칭축이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a겠죠? 자, 그럼 A가 음수니까 B는 양수죠. 맞지? 그리고 1이라고 적혀있지 않더라도 이 대칭축이 지금 양수란 얘기는 이게 대칭축인데 양수란 얘기예요. 근데 앞에서 A가 음수라고 구했으니 B는 양수여야만 하는 거지. 부호는 알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C는 뭘로 구하라고? y절편. x가 0일 때 y값이 여기가 C니까 C는 이 그림에서 무조건 양수 나오지. 맞죠? 그럼 부호는 바로 아실 수 있어야 되고 ABC는 이제 4번, 5번이 포인트예요. 여기서. 자, 저 이차 함수를 제가 편의상 fx라고 합시다. 근데 1, 2, 3번이랑 다르게 1, 2, 3번은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의 부호를 아는 거고 얘는 다 짬뽕돼 있지 않아? 짬뽕돼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2차 항의 계수는 4가 되고 1차 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x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 오케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함수값이지. 근데 저 그림에서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얼마죠 지금? 0이죠. 0. 0이잖아. x절편이니까. 그러면 얘는 부호를 조사해라 라고 했는데 부호가 0입니다. 0은 부호가 없죠.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니까. 자, 5번. 5번을 한번 물어볼게. 얘는 x에 뭐 집어넣으면 될까요? 여기서 처음 막히죠. 뭘 집어넣으면 될까? 2 집어넣으면 되나? 2를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나오지? 근데 개수가 반대로 돼 있죠? 개수가 반대로 돼 있을 때는 역수 떠올리시면 돼요. 일정 부분 암기하시면 됩니다. 역수가 뭐야? 2분의 1. 아니 2분의 1을 왜 집어넣어요? 라고 하면 얘는 그럼 4분의 1a고 2분의 1b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를 4분의 1로 제가 강제로 묶어내면 이 형님 나오지? 그렇지 않아? 그럼 2분의 1에서 함수값의 부호만 보면 돼. 2분의 1이면 여기 어딘데? 당연히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지? 지금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호 구하라는 얘기니까 양수입니다. 어떤 요령으로 푸는지 알겠죠? 구할 수 있는 함수값이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을 어떻게 생각해요? 라기보다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좋겠죠. 자, 이제 뭐 문제로는 3개인데 사실상 뭐 제가 2개만 해도 될 것 같고 하나는 제 방송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반대로 나왔어요. 부호가 주어졌을 때 4개의 그래프 중에 개형을 골라라. 자, 1번부터 볼게. A 음수래.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이놈의 대칭 축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인데 얘는 음수이고 B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의 부호는 뭘까요? 양수죠. 그럼 얘는 축은 양의 방향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 C가 Y절편입니다. Y절편은 0보다 크죠 지금. C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냥 그리시면 돼. 축이 이쪽에 있고 위로 볼록이고 Y절편이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놈 찾으면 되죠. 몇 번에 있니? 4번에 있지. 4번. 자, 그 다음에 2번은 C가 이차항 계수입니다. C가 이차항 계수인데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고 얘는 축이 다르죠. 얘는 대칭 축이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니까 이렇게 얘가 대칭 축이야. 근데 문제에
C는 양수라고 했고요. B도 양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 부호니까 얘는 축이 음수 나와야 되지. 그리고 y절편이 A인데 y절편 A가 음수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럼 저 조건에 맞게 그냥 그림 그리시면 돼. 자, 축은 음수니까 이쪽 어딘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래로 볼록 이어야 되고, y절편은 x축보다 아래쪽에 찍혀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 찾아주시면 되죠. 몇 번에 있니? 1번. 모양만 골라내시면 되니까. 자, 얘는 1번에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 제가 26-14번은 생략해도 될 것 같아. 이건 당신들이 다 풀어보셔도 되고, 3점이 주어졌는데 2차 함수는 구해내시면 되죠. 오늘의 마지막은 26-14번으로 볼게요. 3차 함수는 아까 빼라고 했어요. 16, 17은.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자취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 P가 음이 아닌 실수의 값을 가지면서 변할 때 다음 포물선의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일단 P가 음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음이 아닌 실수면 0 이상이란 얘기죠. 자, 그럼 꼭지점의 자취를 구하라는 얘기는 꼭지점을 구하라는 점을 x, y라고 두고 x, y의 관계식 얻어내면 끝이지. 그게 항상 자취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꼭지점의 자취를 물어보면 그 점을 x, y라고 두고 둘의 관계식만 얻어내면 돼. 관계식을 얻어내는데 1차식이면 직선이고 2차식이면 2차 함수고 둘 다 2차식이면 원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당연히 꼭지점 구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맞니? 이건 다 구할 수 있지. 이 p제곱을 p제곱으로 쪼갰습니다. 그럼 이놈의 꼭지점은 p, p제곱 마이너스 2p예요. 그리고 이게 꼭지점의 x좌표고 이게 꼭지점의 y좌표지. 즉 x좌표는 p고 y좌표는 p제곱 마이너스 2p입니다. 자,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 수학을 하다 보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고 해요. x, y를 p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했죠. 뭐 사랑의 매개체 이런 표현 쓰지 않니? 큐피트가 뭐 화살도 쏘고 개 쓸데없는 얘기고 아무튼 매개체 둘 다 p라는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p라는 문자로 표현이 됐다는 얘기는 x, y의 관계식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면 되니? x 자리에 p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x 집어넣으면 되지.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한 p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p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p가 0 이상이면 x도 0 이상이겠죠. 이 한정된 부분에서만 그려진다 라는 거. 오케이? 근데 이 자취는 사실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직선이랑 원에서 자취를 굉장히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좀 안 나시는 분은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구하라는 점을 항상 x, y라고 두고 둘의 관계식을 구해내면 그게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자취라는 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흔적들을 말하는데 너무 어렵지 뭐. 아무튼 꼭지점 구했어.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잖아. 그럼 둘 다 p라는 하나의 변수로 표현이 됐으니까 매개 변수로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을 다이렉트로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얻어내시면 그게 그대로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6, 17 패스하라고 했고요. 연습 문제에서 하나 제껴달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푸셔야겠죠. 나머지는 다 푸셔야 되겠고